안녕하세요, 모터리 박기동입니다. 네, 이 겨울이 가기 전에 브리즈 131에 놀러들 많이 오십시오. 지금 분수의 얼음이 엄청 예쁘게 펴 있습니다. 자,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지난번에 사실 스포티지가 페이스리프트가 되고 나서 정말 궁금했거든요. 근데 궁금증을 다 해결을 못했어요. 뭐냐면 사실 더 많이 궁금한 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였었는데, 그때 그냥 1.6 가솔린 터보를 시승을 해가지고 하이브리드가 정말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가솔린 1.6 터보를 시승을 하면서 무슨 디자인 바뀐 부분들 다 살펴봤고, 특히나 인테리어가 디자인이 굉장히 세련되게 바뀌어 가지고 그 점이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물론 이제 앞모습도 최신 기아 패밀리 룩으로 바뀌어 가지고 어딘가 좀 어색했던 부분들이 스타맵 시그니처도 들어가고 그래서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또 자동 8단 변속기도 적용이 되면서 아무래도 상품성이 많이 높아졌죠. 근데 지난번 1.6 터보 같은 경우엔 조금 걸리는 게 서스펜션 세팅이 생각보다 많이 단단하다. 그래서 젊은 분들은 좀 스포티하게 타기에는 괜찮지만 가족들이랑 타기에는 조금 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하이브리드도 사실 제일 궁금한 게 그 부분이에요. 어차피 이거 뭐 하이브리드가 연비 잘 나올 건 대충 알고 있으니까 과연 하이브리드는 승차감 세팅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아니 사실 그게 기본형하고 하이브리드하고 아니면 예전에 디젤 같은 경우에 굳이 서스펜션을 그렇게 다르게 세팅할 이유가 있나? 근데 의외로 그것들이 꽤 달랐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직접 타보기 전에는 진짜 장담을 못해요. 제가 그 소렌토 하이브리드 맨 처음 나왔을 때 하이브리드 나오자마자 바로 구입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구입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물론 이게 하이브리드이기도 하지만 그 신형 소렌토의 디젤을 먼저 시승을 했거든요. 근데 디젤 승차감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와, 역시나 소렌토는 승차감이 좋아, 나는 하이브리드로 갈래. 그리고 하이브리드를 타보지도 않고 계약을 딱 해서 탔는데 하이브리드는 승차감이 디젤이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좀 아쉬웠죠. 네, 물론 그 뒤에 1년도 안 돼 가지고 또 계속 연식 변경하면서 서스펜션 세팅도 또 개선을 하고 해서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서 결국은 타보지 않고는 장담할 수가 없다, 그런 느낌들을 계속 강하게 갖고 있어서 이번에 이 하이브리드도 승차감이 어떨지 제일 궁금합니다. 자,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는 이번에 개선된 부분들이요, 그 전기 모터가 출력이 더 높아졌겠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맨 처음 등장하면서 가솔린 1.6 터보 하이브리드에 전기 모터를 44.2kW짜리를 쓰다가 산타페 하이브리드가 나오면서 그게 47.7kW로 늘어났죠. 그러면서 소렌토 하이브리드도 그 다음에 다시 업그레이드를 했고, 그 다음에 투싼도 하이브리드가 나오면서 47.7을 쓰고 있는데, 스포티지 같은 경우는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47.7kW로 전기 모터 출력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자, 전기 모터가 출력이 조금 더 높아지면 아무래도 연비도 뭐 조금은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시승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산길 주행도 테스트를 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연비 테스트가 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서울 신사동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연비를 한번 찍어 봤습니다. 새로 리셋을 해가지고 51.6km를 주행을 했는데, 여기 딱 도착하는 순간 연비가 21.2km/L가 나왔습니다. 와, 이 정도면 진짜 잘 나온 거죠. 보통 이게 물론 이게 소렌토보다는 얘가 사이즈가 더 작으니까 좀 더 가벼우니까 힘도 얘가 조금 더 좋고 연비도 얘가 조금 더 잘 나오긴 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인증받은 복합 연비가 15.6이에요. 요거 19인치 휠 끼우고 2륜 구동, 지금 현재 요 차 기준으로, 그래서 19인치의 2륜 구동 기준으로 복합 연비가 15.6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1.2가 나왔으면 진짜 잘 나온 거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실제로 서울 시내에서 계속 주행을 하시면 한 18, 19 정도 나오지 않을까? 제가 이제 계속 장거리 안 해봐서 정하진 않은데 그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예전에 소렌토 하이브리드, 그 차는 4륜이구나. 제 차는 또 4륜이기도 했죠. 얘는 또 2륜이기도 하고, 그러면 거의 20이 나올 수도 있겠군요. 네. 근데 오늘 아시겠지만 신사동에서 출발해서 올림픽대로 쭉 타고 하남 지나가지고 여기 계속 이제 국도 따라서 들어온 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비가 굉장히 잘 나올 수 있는 코스이긴 합니다. 그렇게 해서 21.2가 나왔다는 거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뭐 외관은 지난번에 다 살펴봤는데 이게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특별히 외관에서 다른 부분들은 없습니다. 앞모습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스타맵 시그니처 이렇게 들어가면서 조금 정리가 돼 가지고 굉장히 깔끔하게 디자인이 잘 정리가 됐고, 요 흰색과 여기 검정색의 조합, 여기 이렇게 세로로 딱 선이 내려와 있는 거, 저는 요 디자인도 저는 여전히 봐도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그래서 앞모습 굉장히 깔끔하게 잘 정돈이 됐고, 그리고 지금 휠도 요거 19인치 휠 장착을 해 놨는데요. 요거 지난번 1.6 터보에도 요 똑같은 휠이 장착이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19인치 휠 요거 옵션이에요. 그래서 이 차에도 19인치 휠 옵션을 그대로 적용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뭐 다 똑같고요. 자, 그리고 뒷모습도 일반 가솔린하고 하이브리드하고 차이 나는 건 여기 배지 붙어 있는 거, 요거 외에는 차이가 안 납니다. 보셨듯이 안쪽에 면발광 형태로 라이트 들어가는 거, 요거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바뀐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뭐 사이즈나 트렁크 이런 건 지난번에 확인을 했으니까 오늘 그거는 안 보고, 오늘은 이제 하이브리드의 성능, 연비, 또 승차감 이런 부분 하이브리드에 좀 집중해서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테리어는 지난번에 보셨던 페이스리프트 된 스포티지랑 똑같고요. 다만 이제 메뉴상으로 아무래도 하이브리드와 관련된 그런 메뉴들이 들어가겠죠. 제가 그 투싼이랑 스포티지를 비교를 해보니까 둘 다 페이스리프트가 됐죠. 그리고 비슷한 컨셉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들어가고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도 들어가고 그런 형태로 페이스리프트가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투싼하고 스포티지 중에서 뭘 고를까? 일반적으로는 그냥 취향 따라 고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은 진짜 취향이잖아요. 그래서 스포티지의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투싼의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대체 이제 취향 따라 고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일단 액면가 기준으로 지금 이게 시그니처 트림이거든요. 그래서 시그니처랑 투싼의 인스피레이션이랑 비교를 해보면 액면가 기준으로 얘가 몇십만 원 조금 더 비싸요. 그게 이제 나름 서열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포티지가 좀 더 잘 나가니까 그래도 조금 더 서열상 가격을 조금 더 높게 책정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사양이나 기능 면에서 봤을 때는 투싼 같은 경우에는 인스피레이션에 지능형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차에는 지능형 헤드램프가 아예 없습니다. 옵션으로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스포티지에 지능형 헤드램프가 빠진 부분이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시트가 요 가죽 시트가 적용되어 있는데 여기 다이아몬드 스티치랑 위에 스웨이드가 적용되어 있는 요 시트 있잖아요. 요거 프리미엄 옵션입니다. 그래서 옵션으로 적용되는 부분, 근데 보니까 요거 적용 안 하면 스포티지는 기본 인조 가죽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투싼은 기본에 가죽 시트가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약간 차이가 있고, 또 옵션에서 보면 이 차는 HDA2가 옵션으로 지원이 됩니다. 근데 그 투싼 같은 경우에는 HDA2가 아예 옵션조차도 없더라고요. 그것도 신기하더라고요. 왜 HDA2가 왜 안 들어갔을까? 이게 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걸고 가다가 방향 지시등만 넣으면 자동으로 차선 변경 해주는 거, 그게 이제 HDA2에 들어있는데 그게 지금 투싼에서는 아예 선택이 안 된다는 거,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 그 외에는 뭐 기능상으로 꽤 유사하고 말씀드렸듯이 뭐 취향 따라 선택하시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메뉴는 다 기본적으로 지금 기아에서 쓰고 있는 거랑 거의 같은 메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하이브리드 메뉴가 있죠. 여기에 추가가 되는 게 이제 가솔린과의 차이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배터리 이런 내용들도 있고 연비 이런 부분들도 나오고요. 아까 제가 21.2였었거든요. 도착했을 때. 그랬는데 이제 촬영하느라고 계속 시동도 켜놓고 또 하다 보니까 연비가 조금 내려간 상황이고요. 근데 보시면 이게 내비게이션 화면에서 2분할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여기는 미디어가 나오고요. 여기가 데이터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여 보시면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거든요. 시계도 있고, 이거 선택하셔서 고도, 한산기기 전 여기 고도를 늘 보더라고요. 이것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이게 가끔 보면 여기다 뭘 띄워 놓으면 좋을까, 이게 딱히 마음에 드는 메뉴가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고도가 나오는 이거를 띄워 놓는데,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요 하이브리드 모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띄워놓는 거 저는 하이브리드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기로 가는지 또 시동이 걸렸는지 충전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여기서 바로바로 보여주니까 요거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여기 요 화면도 이게 하나가 더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하시면 아예 3분할로 된 화면으로 쓰실 수도 있죠. 그리고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여기 휴게소 메뉴가 있거든요. 그래서 휴게소 선택하시면 휴게소가 차례대로 거리에 따라서 다 나오니까 그래서 요것도 쓰실 수가 있고, 요거는 이렇게 최소화할 수도 있고 키울 수도 있고, 뭐 기존에 원래 다 쓰고 있는 건데 뭐 잘 안 쓰시는 분들이 계시면 혹시 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네, 방금 산에 잠깐 올라갔다 내려왔더니만 지금 배터리가 완전 거의 풀에 가까워요. 지금 엄청 많이 찼죠.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말씀드렸듯이 전기 모터가 47.7kW면 한 65마력 정도 되거든요. 65마력이면 이 정도 차를 이 정도 가속하는 거는 그냥 전기 모터만 가지고 가속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늘 해보는 실험이긴 합니다만 다시 한번 전기 모터로 가속을 해보면 시속 한 60km 70km까지도 무난하게 가속이 됩니다. 지금 이미 60km가 넘어가고 있는데 약간 언덕인데도 지금 전기 모터로만 가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기존의 그 42.2kW에 비해서는 전기 모터 출력이 좀 더 늘어나 가지고 전기로 주행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더 힘이 늘어난 거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죠. 그러면 아무래도 회생도 그만큼 더 많이 할 수도 있을 테고, 그리고 실제로 주행했을 때 주행 힘 면에 있어서도 훨씬 더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가 소렌토 하이브리드나 그런 차들에 비해서 그 몸으로 느껴지는 힘에 있어서는 이 차가 제일 강력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특히나 이 차는 지금 4륜도 아니고 2륜이거든요. 그러니까 무게나 이런 면에서도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몸으로 느껴지는 힘, 가속력 이런 면에서는 이 차가 제일 강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가속을 해보면 지금 에코 모드인데도 힘이 진짜 좋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궁금했던 이제 승차감, 이게 승차감이요, 지난번에 1.6 터보보다는 얘가 조금은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지금 얘도 노면에 충격이 조금씩은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는데, 아니죠, 꽤 들어옵니다. 꽤 들어오는데, 근데 그 들어오는 방식 자체가 이쪽이 조금 더 부드럽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타이어 공기압이 좀 많이 들어가 있네요. 지금 전체적으로 네 바퀴가 다 40이 넘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보니까 지금 이게 지점에서 시승차를 관리를 하면서 나름 겨울에는 이게 공기압이 갑자기 추워서 공기압이 많이 떨어지면 경고등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처음부터 좀 공기압을 많이 넣어 놓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제가 느낌에서도 이게 그냥 서스펜션에서 단단함이 아니라 공기압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좀 튀는 느낌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공기압이 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공기압만 좀 적정 수준으로 맞춰도 지난번 가솔린 1.6 터보보다는 조금은 더 부드러운 느낌이 잘 살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확실하게 하게 되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뭐 승차감이 좀 고려를 하시는 분들은 뭐 19인치 휠 선택 안 하시면 되죠. 네, 그렇게 하면 승차감 면에서는 확실히 훨씬 더 유리하고 연비도 더 잘 나오니까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아무래도 19인치 휠 자체가 디자인도 상당히 괜찮기도 하고, 그리고 어차피 지금 연비가 꽤 잘 나오는 데다가 스타일이 워낙 좋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19인치 휠 장착하는 것도 저는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승차감을 생각해 보면 19인치 선택 안 하고 공기압만 적정하게 맞춰도 지난번 1.6 터보보다는 승차감은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힘은 확실히 지난번 1.6 터보 그때도 굉장히 경쾌했잖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1.6 터보의 180마력만 하더라도 이 차 급을 생각해 보면 힘은 꽤 넉넉한 편이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경쾌한 느낌을 주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로백이 대체로 한 8초대 초반 이 정도 나오는 그 정도의 경쾌함을 보여줬는데, 거기다가 지금 여기는 전기 모터가 65마력이 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합산 출력도 높기도 하지만 전기 모터가 이렇게 엑셀을 딱 밟는 그 순간에 바로 전기 모터가 힘을 딱 밀어주면 그럼 그 응답성 자체가 확실히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좀 스포티한 느낌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하이브리드가 훨씬 더 유리하죠.
지금 이게 하이브리드 가격이 가솔린 1.6 터보보다 한 470만 원, 480만 원 이 정도 지금 비싸거든요. 최근에 개소세가 다시 3.5%로 내려오고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400만 원 훌쩍 넘는 차이인데, 근데 예전 초창기에 생각해 보면 초창기에 하이브리드가 한 뭐 300만 원 전후로 좀 더 가격 차이가 났었던 거 생각해 보면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거긴 한데, 근데 예전에 보면 하이브리드가 되면서 기본적으로 가솔린 모터 출력 자체가 낮아지죠. 아니면 아예 배기량을 더 낮은 걸 쓰거나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하이브리드를 보탰던 그런 걸 생각해보면 그때 이제 한 300만 원 정도 차이가 났던 거 생각해보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가솔린 1.6 터보를 그대로 쓰고 있으면서 거기다가 전기 모터가 65마력을 더 해주니까 힘이 꽤 많이 올라가는 거죠. 연비는 뭐 두말할 필요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급에 따라서 이 470만 원, 80만 원에 대해서 다가오는 그 느낌 자체가 조금씩 차이가 나긴 하네요. 자, 그러면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에다가 두고요. 아무래도 응답성 자체가 조금은 더 좋아지죠. 그리고 이게 스포츠 모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전자제어 서스펜션 아니어서 하체가 달라지진 않거든요. 근데 힘 자체가 응답성이 확실히 더 좋죠. 와, 오이구, 이거 지금 이건 4륜도 아니고 2륜이다 보니까 경쾌한 느낌이 확실히 있네요. 와. 근데 롤은 지난번 1.6 터보보다 확실히 롤이 조금 더 있네. 조금 더 기울어지네요. 그만큼 얘가 조금 더 승차감이 부드러운 건 맞는 것 같아요. 와, 근데 이거 진짜 경쾌하다. 제가 주로 200마력급 차들을 이야기할 때 골프 GTI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요. 얘는 SUV이긴 하지만 지금 힘이 골프 GTI의 200마력을 상회하거든요. 근데다가 이게 전기 모터가 더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쾌한 느낌이 진짜 좋아요. 파워에서는 거의 뭐 GTI 부럽지 않은 그 정도 파워를 보여주는데, 아무래도 이제 SUV고 키가 크니까 땅에 딱 붙어서 막 경쾌하게 움직이는 그런 느낌은 아니긴 하지만, 와, 이 차를 엄청 재밌게 탈 수 있는데요. 지난번에 1.6 터보도 되게 재밌게 탔잖아요. 근데 그 차는 얘보다 서스펜션이 조금 더 단단하고 파워는 얘보다 조금 약했는데 그게 나름 재미가 있었는데, 얘는 서스펜션은 조금 더 부드럽고 힘은 이게 훨씬 더 세니까 재미 면에서 이거는 이거 나름대로 재밌고 그 나름대로 재밌고, 근데 일상적인 생활까지 감안해보면 이쪽이 훨씬 더 나은 건 사실이죠. 힘 자체가, 와, 힘이 진짜 좋네요. 그리고 서스펜션도 이쪽이 조금 더 부드럽다고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좋은 편이에요. 키가 큰 SUV인 걸 생각해보면 이 정도면 뭐 전자제어 서스펜션 없는 상황에서 이 정도면 꽤 밸런스가 좋은 그런 세팅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와, 이게 잘 만들었다. 근데 이게 지금 차가 크기가 예전보다 많이 커져가지고 예전 산타페만은 사이즈잖아요. 그렇죠? 사실 2세대랑 3세대 스포티지 정도 사이즈가 경쾌함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그 정도 사이즈에다가 이 파워트레인 얹었으면 훨씬 더 경쾌할 텐데 지금은 차가 많이 커져가지고 그 점이, 근데도 힘이 뭐 워낙 좋아서 지금 내가 무슨 차를 타고 있는지 잊어버릴 정도로, 야, 진짜 경쾌하네요. 이거 4륜이면 훨씬 더 안정적이긴 하겠지만 경쾌한 면에서는 2륜이 더 유리한 면이 있거든요. 야, 이거 이럴 계획이 하이브리드 갖고 와서 이럴 계획이 아니었는데, 근데 진짜 경쾌함이 탁월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1.6 터보 때는 오늘보다 노면이 조금 더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게 전자제어가 얘보다 조금 더 빨리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노면이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자제어가 들어오는 게 그때만큼은 아니고, 근데도 비교적 컨트롤이 쉬울 정도로 유지를 잘 해주고 있어서 괜찮습니다. 이거 재밌네요. 야, 이거 진짜 꽤 재밌는데요. 이 정도면 그냥 재미삼아 서킷 가서 타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힘도 이 정도면 뭐 여유가 있고 밸런스도 크게 무너지지 않고, 그래가지고 서킷 가서 그냥 재미삼아 막 쥐쥐 미끌어가면서 그렇게 타도 재미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밸런스가 충분히 좋습니다. 진짜 요즘 차 다들 진짜 잘 만들어요.
자, 급가속을 해보겠습니다. 스포츠 모드에 두고 엔진이 180마력, 전기 모터가 65마력, 회전수를 살짝 높여서 출발을 해볼게요. 아, 이게 안 되는구나. 처음에 출발할 때 그냥 바로 EV 모드여가지고 스포츠 모드에서도 이거 그냥 회전수를 높일 수가 없네요. 브레이크를 밟고는. 그냥 가속해 보겠습니다. 정차해 있는 상황에서도 회전수가 배터리가 지금 너무 많이 차 있어서 그래요. 하나, 둘, 셋. 오, 휠스핀이 나네. 야, 휠스핀까지 날 정도면 뭐 괜찮네요. 가속감이 확실히 기본 1.6 터보보다는 초반 응답성도 좋고 전체적으로 힘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하이브리드를 선택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주행거리가 어느 정도 이상 되면 당연히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시는 게 좋고, 근데 주행거리가 또 그렇게 길지는 않더라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그거 외에도 아무래도 또 파워도 훨씬 더 여유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 저속에서 힘이 훨씬 더 좋고 응답성도 더 좋고, 그리고 시내 이런 데 들어갔을 때 아무래도 또 매연을 좀 덜 뿜고 주행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 여러 가지 점들에서 이제는 뭐 가능하면 하이브리드로 가면 좋긴 하죠. 근데 이제 가격 차이가 사실 꽤 많이 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주행거리가 정말 극도로 많지 않은 분들, 그런 분들은 부담스러울 수는 있죠. 예.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볼보를 팔았거든요. 이제 아내가 타다가 평상시에 주행거리가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차를 안 타고 세워놓는 시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 비싸고 좋은 차를 계속 세워놓는 게 좀 아쉬워가지고 그 차를 팔고 그냥 좀 가볍게 탈 수 있는 차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근데 만약에 이제 제 아내 같은 정도의 라이프 스타일이면, 그러면 1년에 10,000km도 안 타거든요. 그러면 진짜 굳이 하이브리드를 살 필요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그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주행을 좀 많이 한다 그러면 뭐 웬만하면 하이브리드를 사시라고 권을 해드리죠. 그래서 제가 지금 갑자기 또 차를 하나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말씀드렸듯이 평상시에 주행 거리가 진짜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가볍게 탈 수 있는, 그냥 평상시에 좀 많이 세워놔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을, 그래서 결국 이제 중고차가 답이긴 한데, 근데 또 최근에 나온 다양한 편의 장비 이런 부분들은 또 잘 쓰거든요. 그런 편이어서 그래서 지금 무슨 차를 살까 고민 중인데, 물망에 오르고 있는 게 EV3랑 이 스포티지나 투싼 하이브리드, 아니면 또 그란 꼴레오스 이런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제 갑자기 EV4를 보고 나서 EV3보다 EV4가 낫지 않을까? 그래서 EV4랑 또 볼보 EX30도 좀 고려를 했었었고요. 그 다음에 투싼 하이브리드, 아니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아니면 투싼이나 스포티지 그냥 가솔린 이거나 그란 꼴레오스는 아무래도 하이브리드가 나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좀 열심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차가 걸릴지 좀 고민을 한 번 더 해보고, 그분의 의견을 반영을 해가지고, 저는 뭐 EV6 뭐 엄청 만족하면서 지금 타고 있고, 저는 주행거리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1년에 30,000km로 약정을 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엄청 많이 타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대로 EV6 잘 탈 거고, 이제 아내가 탈 만한 차를 조만간 또 새롭게 선을 보이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재밌는 건 한 번 더 다시 하나 둘 셋. 오, 휠스핀 또 나네. 이야. 100. 와, 확실히 경쾌합니다. 네. 그리고 이 차에는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로 유지, 그리고 HDA2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켠 상태에서 방향지 시등을 켜면 자동으로 지금 차선 변경 하거든요. 자동으로 차선 변경 해주는 거, 요거 투싼에는 옵션도 없는데 이 차에는 지금 옵션으로 적용을 해서 지금 이 기능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뭐 사실 거의 안 쓰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지방으로 장거리 주행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켜고 주행하는 일이 많으신 분들은 이거 나름 은근히 편리합니다. 그 점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신형 투싼의 하이브리드 2륜구동 모델을 시승을 했는데요. 많이 궁금했던 승차감, 일반 가솔린 모델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다. 그래서 그 점은 일단 상당히 만족스럽고요. 그리고 뭐 힘에 있어서는 뭐 이미 검증된 부분이어서 당연히 힘 상당히 좋고요. 연비는 아침에 짧게 한 50km 정도 주행을 하긴 했습니다만 연비가 한 21.2 정도가 나왔다는 거. 근데 평상시에는 그 정도는 안 나올 수도 있긴 해요. 그 지방 계시는 분들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늘 좀 죄송하긴 하더라고요. 서울 지명을 그냥 계속 말씀드리니까. 제가 온 데가 그 올림픽대로, 그러니까 자동차 전용 도로인데 최고 속도가 80km로 제한이 되어 있는 자동차 전용 도로인데 거기는 도로가 좀 많이 막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도로가 좀 천천히 가는 편이었고, 그 다음에는 뭐 거의 국도로 온 거여가지고 대충 그렇게 연상을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한 50km를 주행했을 때 연비가 21.2 정도 나왔더라.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외에도 뭐 편의 장비나 새롭게 바뀐 인테리어나 외관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굉장히 만족스러운 부분이고요. 가격이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상품성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미 그 소렌토 하이브리드에 적용되어 있는 거의 모든 기능들이 여기에도 거의 다 저대로 다 적용이 되고, 예전처럼 하이브리드에서는 뭐 선택할 수 없고 이런 거 없고 사륜도 다 선택하실 수 있으시니까. 근데 평상시에 연비 위주로 조금 더 경쾌한 주행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2륜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어차피 연비가 좋으니까 사륜으로 타시는 것도 또 방법이긴 하죠. 겨울에 아무래도 눈 오고 이럴 때 생각해보면 확실히 사륜이 또 유리하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소렌토는 사륜으로 하이브리드를 선택을 했었는데, 이 차에서도 다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산길을 좀 주행을 해보면서 새삼스럽게, 야, 이거 하체가 정말 괜찮다. 이게 하이브리드의 파워도 괜찮고 하체도 괜찮고 그러다 보니까 차가 정말 매력적이다, 이런 느낌들을 새삼스럽게 오늘 좀 느꼈습니다. 네, 오늘 시승은 이렇게 마치고요. 저는 어떤 차를 골라야 될지 좀 더 즐거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